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 전달해 드릴 내용은 과거 일정 수 이상의 발기인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차명 주식을 보유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모 기업의 사장님에게 소송을 통한 차명 주식 해결 방안을 제안해서 차명 주식 문제를 해결해 드리고 가압승계 증여 특례까지 실행해서 가압승계를 마무리한 그런 사례를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끝까지 시청 바라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발기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발기인의 정의는 주식회사의 설립에 관하여 정관에 서명한 사람입니다. 주식회사 설립에 관해서 정관에 서명한 사람을 발기인이라고 한다. 근데 상법 제93조에 보면 발기인의 주식 인수에 관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제 발기인은 반드시 주식을 인수를 해야 되는데 각 발기인은 서면에 의하여 주식을 인수하여야 한다. 이렇게 상법 제93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 법인 설립 시에 발기인 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96년 9월 30일까지는 7명 이상 의무적으로 발기인을 둬야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주가 7명 이상이 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96년 10월 1일부터 2001년 7월 23일까지는 이 의무 발기인 수가 3인으로 이렇게 완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또한 어떤 차명 주식 문제가 이렇게 불거지는 바람에 2001년 7월 24일부터는 이제 1명 이상으로 이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자, 발기인 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그러면 이제 컨설팅을 진행한 회사 개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법인은 1990년 12월에 설립이 됐습니다. 그리고 업종은 비철 및 고철 가공업, 그리고 본사 주소는 경기도 화성시에 있었던 회사고요. 자본금은 이제 2억 원입니다. 기업 가치를 평가를 해봤더니 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약 90억 정도로 평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처분 이익 잉여금은 약 65억 정도 되는데 기업 가치는 90억 원 정도 되는데 미처분 이익 잉여금이 상대적으로 좀 작죠. 이제 원인은 이제 최근 3년 이내에 이제 단기 순이익이 많이 발생을 해서 기업 가치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표이사 나이는 현재 66세 이렇게 되어 있었고요. 자, 그러면 법인 설립 시의 주주 명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9년 12월에 먼저 대표이사가 이제 34%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표이사의 배우자가 16%, 자, 합해서 50%를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이 회사는 동업 관계였었는데 이 동업자가 50% 이렇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과 배우자가 50%를 소유하고 있고 동업자가 50% 이렇게 소유하고 있던 이런 회사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과점 주주는 이제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합산을 해서 50%에서 한 주 이상, 50% 플러스 한 주 이상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과점 주주라고 하죠. 그래서 아마도 과점 주주가 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50대 50으로 주식을 보유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50% 정확히 50%는 과점 주주가 아닙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차명 주식이 발생을 했는데 어떻게 발생을 했냐면요. 2000년 4월에 동업자가 안타깝게도 사망을 했습니다. 2000년 4월에 동업자가 사망을 했는데 이 동업자 주식 이 만주가 동업자의 상속인에게 상속이 됐죠. 즉 동업자의 배우자하고 자녀분들께 상속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막바로 주식을 가져왔으면 이제 차명 주식 문제가 없었을 텐데 안타깝게도 이 차명 주식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고 2004년 5월에 동업자 상속인들이 가지고 있던 주식을 이 사장님 사촌 조카에게 명의 신탁을 해놨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문제가 불거진 거죠. 그러면 이제 명의 신탁 후에 주주 명부는 어떻게 변했느냐? 2004년 5월에 대표이사가 34% 가지고 있고 배우자가 16%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이 동업자
상속인들이 가지고 있던 주식을 이 대표이사의 사촌 주주한테 이렇게 명의신탁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대표이사 34%, 배우자 16%, 그리고 사촌 조카 50% 이제 이렇게 주주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는 이제 시가가 액면가 10,000원짜리가 이제 25,000원 정도로 조금 이제 올라 있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명의 신탁 시에 이제 동업자 상속인과 사촌 조카 간에 이제 주식 양수도 방식으로 이제 명의 신탁을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 컨설턴트가 과연 어떤 고민을 했느냐? 즉 제가 이제 이런 고민을 좀 했습니다. 명의 신탁 시에 자금 흐름에 대한 증빙이 있었더라면 참 좋았을 것을, 또 하필이면 명의 신탁 시에 자금 흐름에 대한 증빙, 즉 대표이사가 그 자금을 동원했다라고 하는 이 증빙을 힘들게 해놨어요. 전혀 그런 근거를 남겨놓지 않아서 국세청에 그 명의신탁 주식 실제 소유자 환원 제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런 제도가 있는데 이 제도를 활용을 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명의신탁 주식 실제 소유자 환원 제도가 과연 이제 어떤 요건을 갖추면 가능하느냐? 일단 첫 번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중소기업에 해당이 돼야 됩니다. 이 회사는 이제 당연히 중소기업에 해당이 됐고요. 또 2001년 7월 23일 이전 설립이라 해야 되는데 이 회사도 당연히 이제 그 전에 설립이 됐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이제 자금 흐름에 대한 증빙, 즉 대표이사 사장이 그 자금을 동원했다라고 하는 증빙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전혀 없이 이렇게 해놨단 말이죠.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명의신탁 주식 실제 소유자 환원 제도는 활용이 불가해서 주식 양수도 방식으로 어떻게 해결해 볼까 하고 이제 계산을 해봤더니 이제 양도세 부담이 너무 큰 겁니다. 양도세를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 명의 신탁 시에 이제 취득가가 일단 이제 10,000원이었죠. 취득가가 10,000원. 그런데 이제 법인 설립 시에 액면가가 10,000원이었는데 이제 명의 신탁 시에 이게 한 주당 25,000원 올라갔다고 그랬죠. 그래서 명의 신탁 시 취득가가 약 2억 5천 정도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명의 신탁 해지를 하려고 봤더니 한 주당 가격이 45만 원까지 상승해 있는 겁니다. 이 최근에 이 회사가 너무 잘 돼서 주당 가격이 45만 원까지 상승을 했죠. 그랬더니 시가가 약 45억 정도가 된 거죠. 45억 정도. 자, 50%에 대한 지분 가격이 45억이 된 겁니다. 그래서 양도 차익이 4억 2,500이고요. 양도세 계산해 봤더니 약 12억 5천 정도 됩니다. 자, 이 세금을 냈고 차명 주식을 회수할 사람은 거의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차명 주식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지 않고 방치를 하다 보면 이렇게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선택을 했냐면 제가 그 소송을 통한 명의신탁 해지 방법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변론이 아닌 이제 변론 소송을 선택을 했고요. 저희 전담 변호사님하고 잘 상의를 해서 무변론보다는 이제 변론 소송이 좋겠다라고 해서 변론 소송을 선택을 했고, 또 명의 신탁 주식 확정 판결을 3개월 만에 아주 쉽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판결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명의 신탁 주식 해지 계약서를 작성을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명의 신탁 주식을 사장님 명의로 환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명의 신탁 주식을 환원을 할 때 이제 상증법에서는 증여세를 이렇게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의 신탁 시점에 그 명의 신탁 가격에 대해서 증여세를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신고 불성실 가산세 20%에다가 그 다음에 미납부 가산세 하루에 10,000분의 3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어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15년 3개월 증여세 제척 기간이 경과한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 증여세 한 푼도 없이 이 명의신탁 주식을 이제 사장님 명의로 환원할 수 있었고요. 명의신탁 주식을 이제 사장님 명의로 환원을 하니까 이제 뭐 사장님 지분, 사장님과 사모님 지분이 100%가 되죠. 그래서 다행스럽게 이제 가업 승계 증여 특례 또 실행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세특례 제한법상에 이제 가압승계 징역특례 제도라고 하는 게 있죠. 그래서 100억까지 징역가액이 100억까지 진행을 할 수 있는데 징역가액 35억까지는 10%, 35억 초과분해서 100억까지는 20% 이렇게 이제 세율이 돼 있죠. 그래서 가압승계 징역특례를 실행해서 가압승계를 완료한 자 이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 한번 들어보시고 도움이 됐다라고 판단되시면 이제 주변에 많은 사장님들하고 공유를 해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